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 딸만 셋인 집의 둘째입니다. 저에게 언니와 동생은 단순한 형제자매 그 이상의 존재들입니다. 힘들게 평생을 살아온 엄마를 위해 힘을 똘똘 뭉친 한 팀이라고나 할까요? 커오면서 정말 힘들고 서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냐고요? 그것도 있었지만 진짜 저희와 엄마를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와 할머니셨어요. 할머니는 대를 잇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옛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엄마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결혼하고 2년 뒤 저희 언니를 낳으셨어요. 그 2년 뒤에 또 딸인 저를 낳으셨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엄마는 죄인처럼 사셔야만 했습니다. 아빠도 기집애들은 필요 없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셨고 자식이라고 해도 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이뻐하거나 귀여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랑 살았을 때에도 아빠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안 좋은 기억은 몇 가지 있지만요. 어쨌든 저를 낳고 또다시 딸인 걸 알고 엄마도 많이 우셨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아빠뿐만 아니라 가끔 오는 고모나 작은아빠도 엄마에게 구박을 잘했죠. 한 번은 할머니가 이렇게도 말하셨어요. 한수가 장손인데 이렇게 딸만 줄줄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어쩌냐? 차라리 은영이 쟤를 영준이 집에 줘버리고 기석이를 아들로 키워 너네가. 할머니의 말은 작은아빠네 사촌오빠와 저를 바꿔서 키우라는 말이셨어요. 반은 농담이셨겠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작은아빠도 그 말을 듣고 발끈하셨고요. 아니 아들은 알아서 낳아야지. 우리 기석이를 왜 달라고 그러세요? 저희 집은 은영이제 필요 없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장손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딸내미들은 어디다 쓸모도 없고. 8살짜리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갖고 가라 싫다. 어린 마음에도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정말 상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말들은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요. 그 후 엄마는 다시 임신을 하셨어요. 제발 아들이어야 된다고 바라셨지만 결국 다시 딸인 제 여동생 은수가 태어났어요. 엄마도 절망하셨고 할머니와 아빠의 구박은 더욱 심해지셨습니다. 엄마가 갓난아기인 동생을 안고 펑펑 우시던 게 기억나네요. 은수가 울면 할머니나 아빠가 기집애가 시끄럽게 군다고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기인데도. 그래서 언니랑 제가 눈치를 보며 은수를 많이 돌보고 보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만 보면 딸만 주렁주렁 징그럽다고 혀를 차셨고 아빠도 고추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엄마를 타박하셨어요. 엄마 잘못도 아닌데요. 엄마 구박을 너무 하시니까 저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밤에 몰래 도망을 가시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밤잠을 설친 적도 많고 일어나서 더듬더듬 엄마를 찾은 적도 많을 정도였어요. 할머니와 아빠의 구박 그리고 고된 집안일과 농사일에 엄마는 늘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마르셨어요. 아빠는 회사를 다니셨고 엄마는 할머니가 하시는 농사일을 거들으셨는데요. 집안일에 농사일에 저희 돌보고 그것만 해도 힘든데 틈만 나면 구박에 잔소리에 사람 피를 말려대니 지금 생각해도 저희 엄마가 버티신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맘때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웠고 할머니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나중에야 엄마한테 들으니 아빠가 2집 살림을 하셨고 그쪽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라고 했다더군요. 외도하고 외간 여자에게서 아이까지 봤으면서 참 기막히고 뻔뻔하게도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더러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을 엄마 보고 키우라고 했고 엄마가 거부하자 그럼 딸들 데리고 나가라고 이 집에는 딸 필요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잘못은 아빠가 했지만 엄마가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죠. 엄마는 그때 자주 울고 힘들어 하셨고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게 저와 언니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랑 바람나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그 여자는 아들 데리고 당당히 저희 집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나 쓰러지진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엄마는 아빠와 갈라서기로 하셨고 이혼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희 셋을 데리고 외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친할머니와 달리 외할머니는 저희를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외할머니 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언니가 대학 입학했을 때쯤 지병으로 돌아가셨지만요. 아빠는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처음엔 양육비 명목의 돈을 보내주셨다가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더 이상 안 보내주셨대요. 엄마랑 그 일로도 아빠와 많이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돈도 안 보낼 거면 앞으로도 아빠 행세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셨고 아빠도 원하던 바라고 하셨대요. 자기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있고 예쁜 마누라도 있으니 아쉬울 게 없다면서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 후 저희는 아빠랑도 왕래 없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집에 오시면 늘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자기 바쁘셨죠. 저희 언니는 그런 엄마를 보며 엄마를 항상 도와드려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언니가 철이 워낙 빨리 들고 의젓했고 맞이로서 엄마에게도 힘이 많이 됐죠. 그런 언니 밑에서 저도 말썽 피우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자식이 셋이나 되다 보니 저희 집은 늘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 형편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주눅들기도 하고 아빠가 없다 보니 왜 우리 집은 친구들 집처럼 평범한 가정환경이 아닐까 원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마디가 남자처럼 굵어지고 거칠어지는 엄마를 보며 저희를 위해 잠까지 줄여가며 일하시는 엄마를 보며 시체처럼 골아떨어져 주무시는 엄마를 보며 그런 투정을 부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언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금도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2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학교 다니는 도중에 친구와 쇼핑몰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게 잘 돼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친구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3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액만 15억 가까이 되는 쇼핑몰로 성장을 했죠. 저와 8살 터울인 막내 동생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딸만 줄줄이 셋 있다고 그렇게 구박받던 엄마. 하지만 저와 언니 그리고 동생은 그런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자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는 엄마가 굳이 일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사는 형편도 여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해서 나가서 살고 있고 저와 동생은 엄마랑 함께 사는데 제가 버는 돈이 괜찮다 보니 엄마에겐 젊었을 때 못 만났던 친구분들 만나시고 취미생활 하시면서 지내시라고 말씀드려요. 엄마도 딸들 덕에 이렇게 호강하고 산다고 고맙다고 잘 그러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쇼핑몰 사무실로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요. 고모도 같이 왔더라고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거라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인연 끊고 살다가 나타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빠는 제 쇼핑몰 사무실과 직원들을 보고는 제가 크게 성공했다며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옷 좋아하고 깔롱 부리는 거 좋아하더니 옷 팔아서 이렇게 성공한 거냐? 아빠랑 저 헤어졌을 때 저 완전 꼬맹이였고 언니 옷만 물려 입었어요. 그때도 예쁜 거 좋아하긴 했으니
엄마 화장품이나 몇 안 되는 팸을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하긴 했죠. 그런데 그때 일을 가지고 저렇게 말하니 듣는 저는 좀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니까 그때 저한테 되게 관심 많으셨던 것처럼 들리네요. 저는 빚고 와서 저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아버지인데 당연히 자식한테 관심 있지. 글쎄요. 제 생일이 언젠 줄은 아세요? 제 기억으론 저한테 하나도 관심 없으셨어요. 기억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아, 그건 기억나요. 지긋지긋한 딸내미들 다 팔아서 아들 하나 사오고 싶다. 그런 소리는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아빠 표정 완전 굳고 저도 정색하며 말했죠. 그런데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 수경이가 너 쇼핑몰 엄청 잘 된다고 알려주더라고. 아빠도 너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수경이는 고모 딸이자 제 사촌 동생입니다. 전에 SNS로 연락이 왔길래 답장을 했었거든요. 그걸 자기 엄마에게 알려준 모양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보셨으면 됐죠? 이제 좀 가주세요. 저 할 일이 많아서. 예, 너는 몇십 년 만에 아빠 만났으면서. 그러니깐요. 몇십 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은 아빠가 아빠인가요? 제 말에 아빠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말하는 싸가지하곤 너는 아버지한테 그따위로 말해? 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빠 입에서 엄마 소리 나오니까 저도 확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따졌죠. 네,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수작 부리는 인간들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요. 뭐야?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고모는 아빠를 말려서 급하게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생각할수록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건지. 게다가 이제 와서 왜 찾아온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날 엄마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고 엄마도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랑 동생에게도 혹시 너네 아버지랑 작자 찾아오면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 후 저희 아빠는 안 오셨는데 고모가 저희 사무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솔직히 고모도 한통 속이고 똑같이 꼴 보기 싫은데 왜 자꾸 오는 건가 싶었죠. 무슨 일이신데 자꾸 불쑥불쑥 찾아오세요? 예, 너무 그러지 마라. 그래도 내가 네 고모 아니니. 할머니랑 합세해서 엄마 괴롭히던 그 고모. 이제 와서 착한 척하면서 사람 좋은 척하는 게 너무 꼴불견이었습니다. 도대체 오신 용건이 뭔데요? 그러면서 고모 하는 소리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잘 사는 너네가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신 지 좀 됐는데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이 쌓였어. 너네 아빠는 그때 다니던 회사 실직하고 사업 조그만 거 하나 했는데 잘 안 돼서 요즘은 난리를 하러 다니고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영 문제야. 참나. 그때 아빠 발음 나서 다른 아줌마랑 새장가 드셨잖아요. 아들도 있다고 하고. 그 아들은 뭐 하고요? 아휴, 걔 얘기는 하지도 마라. 영철이 걔 고등학교 때부터 완전 양아치 다 돼서 걔 밑으로 돈 얼마나 들어갔는 줄 아니? 걔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돈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할머니 들고 있던 논밭도 걔 사고 치는 거 해결한다고 다 팔았어. 거기다가 얼마 전에 그나마 있던 돈까지 들고 날랐다. 그 엄마란 작자는 너네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진작에 도망갔고. 참 듣고 보니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들 최고라며 엄마 맨몸으로 쫓아내고 저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았던 아빠와 할머니. 저희 쫓아내면서까지 얻은 그 잘난 아들은 야무지게 아빠와 할머니 등골 빼먹고 그 와이프라는 여자는 도망가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할머니나 너네 아빠나 생각 잘못한 거지. 너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 말에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품고 가야 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잘 되면 내 자식이고 못 되면 남의 자식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라 아빠도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지. 이제 와서요?
됐다고 하세요. 저희는 아빠 없이 잘 살았고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저희를 찾아요. 고모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한테 구박하던 거 제가 잊은 줄 아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고모도 쫓아내 버렸습니다. 딸들은 다 필요 없다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없고 아쉽고 필요하니까 저희를 찾나요? 화도 나지만 참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아빠와 고모는 이번엔 동생 학교를 찾아간 겁니다. 동생은 저희 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고요. 언니는 그 얘기를 엄마에게 전했어요. 엄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길로 동생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저도 연락받고 급하게 갔고요. 동생 학교 식당 휴게실에서 동생과 아빠, 고모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저희 엄마 그리로 다가가셔서 아빠에게 여기서 시끄럽게 말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희를 보며 엄마에게 따지셨어요. 얘네가 누구 애들이야? 내 새끼들 아냐? 엄연히 나는 얘네 아빠야. 자식 새끼들 다 컸으면 나준 아빠한테도 보답을 좀 해야지. 은영이 저기 집에는 사업 그거 좀 잘 된다고 아버지랑 고모를 개무시해? 당신은 애 새끼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도리어 엄마더러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나 언니나 너무 화가 나서 따지려고 하는데 엄마가 저희를 막아서며 그러시더군요. 이봐요, 이한수 씨. 당신 눈에는 내가 아직도 그 옛적의 김순정이로 보여? 당신이나 당신 엄마가 한 통 속으로 몰아붙이고 따지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그때 그 김순정으로 보이냐고. 뭐야? 얘기 다 들었어. 아주 꼬라지가 혼자 보기 아깝다. 두 집 살림에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까지 봤으면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참 꼴도 좋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부터 얘네 아빠였어? 얘네가 내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올 수나 있었어? 내가 아니면 세상 구경이나 했겠냐고. 그 말에 엄마가 화가 끝까지 나셔서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뭐 좋은 세상이라고. 얘네한테 뭐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세상 보여줬다고 그따위 생색을 내는 거야. 애들 구박하고 애비로서 볼 꼴 못 보일 걸 다 보여놓고. 아빠? 아빠 같은 소리 하네. 얘네가 아빠가 어딨어? 당신 엄마랑 합심해서 나 맨몸으로 쫓아내고 얼마 되지도 않은 양육비 그것도 아까워서 1년도 안 주고 입 닦은 게 너야. 은진이 대학 등록금만이라도 보태달라고 자존심 구기고 부탁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딸도 없다고 싹 무시한 게 너라고. 네가 네 입으로 딸 없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딸들을 찾아? 에라이 썩을인간아. 엄마가 정말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주변에서 사람들 보든지 말든지요. 저나 언니, 동생도 그런 엄마가 창피한 게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서글프더라고요. 엄마가 원래는 성격이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성격이다 보니 아빠가 그때를 생각하고 완전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죽일 듯이 악을 지르며 아빠에게 따졌고 아빠나 고모도 입만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다시는 내 딸들 찾아오지 마. 그리고 고모 너네 엄마 병원비 없으면 네가 나서서 돈을 벌던지 알아서 내. 어따 대고 구걸이야 구걸이. 한 번만 더 와봐. 그땐 내가 내 인생 걸고 너네들 다 요절내 줄 테니까. 애 셋 맨몸으로 키우면서 나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내 새끼들 한 번만 더 찾아오고 건들기만 해보라고. 그렇게 엄마의 한풀이가 끝나고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엄마 정말 힘들게 저희 키워주셨어요. 아버지가 저희 버린 거, 한 번도 찾지 않은 거 저희도 다 알고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 대한 최소한의 마음이라도 있으시다면 저희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온다고 얻으실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부 헛수고니까요. 이제 남남인데 뭐하러 서로 감정 상해야 되나요? 여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안 보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제가 보기로는 아빠는 엄마의 분풀이보다 언니의 조용한 말에 더 충격을 받으신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말을 전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모시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나마 미안한 감정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언니 말대로 찾아와 봤자 헛수고라는 걸 알아서 그러셨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저희도 아빠를 다시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아예 없이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다시 아빠를 마주한다면 그건 엄마한테도 죄 짓는 거니까요. 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 저희의 인생은 엄마가 딸을 낳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그토록 엄마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와 할머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준 대가 지금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리 삶이 불공평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모든 것은 되돌려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요. 저희는 엄마가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만큼 그 사랑과 마음에 보답하며 앞으로도 엄마에게 잘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그 사람을 잊고 내 행복 찾아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희 엄마는 딸 낳아서 어디다 쓰냐고 엄마 구박하시던 할머니와 아빠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고 고생하셨으니 이제라도 더 행복하게 저희들과 좋은 시간 많이 만드셨으면 해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도 노력할 거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